자, 그래. 뭐 직교성 필요한 거 알겠어. 아, 급수 전개를 하려면 이 기저들끼리 직교해야 되는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한번 여기 써보자 이거야. 요런 직교 집합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이 모두 직교하고 있어요. 얘는 직교 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파이 k라고 써가지고 할 수도 있죠. 다 직교하는 애들이니까 다 직교하니까 오케이. fx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특성이 겹치지 않으니까 fx를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기저들이 있죠. 첫 번째 기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저, 뭐 세 번째 기저들의 합으로 쭉쭉쭉쭉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이 기저들이 아까 상위가 몇 개, 하위가 몇 개, 모자가 몇 개, 다 그 기저들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fx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기저들의 비율을 결정해야 되죠. 그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 개수, 개수, 개수 이렇게 쭉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걔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급수 전개할 수 있어, 끝. 이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되는 값, 혹은 구해야 되는 애가 뭘까요? 지금 두 개밖에 없어. 기저랑 개수밖에 없어. 기저는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저를 구하는 걸까요? 아니죠. 기저는 뭐라 그랬어?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정한 거야. 테일러 시리즈는 뭐야? X의 K승. 퓨리에 시리즈는 기저로 뭘로 정했어? 사인 코사인 정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급수 전개에서 궁금한 건 바로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이 AK, 요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AK가 몇 개예요?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이 개수들, 무한대의 개수들을 구해내는 것이 여러분 급수 전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전은 내가 이미 정해놨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개수 AK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AK가 몇 개야? 무한대잖아. 무한대를 어떻게 다 구하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직교성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제 개수 AK를 구할 때 어떻게 뭘 이용해서 구한다? 바로 직교성을 이용해서 구한다. 자, 한번 같이 써봅시다. 이제 fx라는 애가 있어요. fx가 있고 기전은 파이로 정해져 있어 이미. 나는 이제 앞에 개수만 구하고 싶은 거야. k는 0이 있고 ak에 파이 k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볼게. 쭉 풀었으면 a0 파이 0x 더하기 a1의 파이 1의 x 더하기 뭐 a2의 파이 2x 더하기 점점점점 하다가 뭐 중간에 뭐 임의의 번째라고 칠게요. 뭐 i 번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어떤 그냥 미지의 값 파이 i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쵸? 뭐 100번째가 될 수도 있고 1000번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임의의 번째가 i 번째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파이 i x를
곱하고 AB 적분을 취하면 내 i는 임의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fx에다가 파이 i x를 곱하고 a부터 b까지 적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에 곱했어. 뭐 a0는 상수니까 나가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a부터 b까지 파이 0이랑 파이 i를 곱해서 적분을 시켰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부터 b까지 파이 1x에 어떤 임의의 i 번째를 곱해서 적분을 했고 뭐 쭉 가다가 중간에 i 번째가 또 나오겠죠? i 번째에 a부터 b까지 파이 ix 파이 ix dx 있고 또 i 다음 번째가 쭉 있겠죠. 쭉쭉쭉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기저들끼리는 어떻다고? 기저들끼리는 집교한다라고 했죠. 집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교하면 내적하면 0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내적이라는 거는 곱해서 더한다잖아, 그치? 자, 요게 뜻이 뭐예요? 요거. 함수 파이 제로랑 파이 i랑 곱해서 다 더한다 라는 뜻이잖아. 요게 함수 얘랑 내적하세요 라는 뜻이죠. 이게 뭐 나와야 돼? 둘이 직교하니까 0이죠. 파이끼리는 다 직교하잖아. 그쵸? 얘는 이거는 뭘까요? 얘랑 내적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도 직교하니까 0. 얘도 다른 애들도 다 0 나오겠죠. 그쵸? 다른 애들도 다 0 나오고 다 서로 다 직교한다고 했잖아. 단 하나 얘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써보면 a, i에 a부터 b까지 파이 i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교수님 얘는 왜 살아요? i랑 내적한 건데 같은 애들끼리 내적하면 벡터에서 어떻게 됐죠? 제곱이 되잖아. 그쵸? 제곱이 돼서 벡터의 크기가 되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같은 애들끼리 내적을 하면 제곱이 돼서 걔가 바로 함수의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크기라는 표시예요. 혹은 놈이라고도 합니다. 벡터의 크기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같은 표현이에요. 얘만 살아남고 다 0으로 다 날라갔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잊으면 안 돼.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얘였어. 얘. 개수. 그러니까 따라서 요 어떤 임의의 i 번째의 개수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i가 100이야. 그럼 i에다 100 넣으면 되는 거고 1000이면 1000 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무한대의 개수를 가지는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뭘 활용해서? 직교성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급수 전개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필요의 급수 전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4 퓨리의 급수 전개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급수 전개를 하려면 뭐 직교성이 필요하고 함수의 내적이 어떤 건지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적분 기호 이런 거에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돼요. 그 적분 기호 보면 우와 이게 뭐야 적분하라는 거 이게 아니고 그 담긴 뜻이 뭐예요? 아, 이 두 함수를 곱해서 이 범위까지 더하라는 뜻이구나. 아 이거 내적이네 내적. 근데 직교한다는 건 내적이 0이고 이런 연관돼서 개념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처음부터 이 수식을 어떻게 리딩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거기서부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제 이해했죠. 뭐 직교성, 내적부터 와가지고 퓨리의 급수 전개까지 왔어요. 이 퓨리의 급수 전개는 급수 전개의 기절을 뭘로 쓴다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이 아래식을 다시 보자. 보면 이 fx라는 애가 있고 이건 어떤 상수값이 되겠죠. 상수가 있고 결국은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사인 얘가 두 개가 기저가 되겠고요. 얘가 두 개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퓨리의 급수 전개를 한다고 하면 내가 뭘 구해야 되지? 뭘 궁금해해야 되지? 이거를 알아야 돼. 이미 방향을 잡아야 돼, 내가 마음을.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식이 기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급수 전개를 하는 거는 기전 정해져 있고 이 기저들끼리 다 직교하고 있다면 기저들의 합으로 fx를 나타내는 건데 그때 개수들 a0, ak, bk 기저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더해지는지 요 개수들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방향이 잡히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표현하고 싶은 fx가 바뀌어.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기저가 바뀌는 거야? 아니죠. fx가 바뀌면 이제 뭐가 바뀌면 되는 거야?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코사인, 사인의 기저들의 개수만 바뀌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임의의 함수가 와도 fx가 와도 우리는 그걸 뭐 할 수 있어? 뭐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조화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게 퓨리의 급수 전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뭐 구해야 되는 거다? 조화함수들의 합치려고 하는데 비율의 합의 비율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 개수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퓨리의 급수 전개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복잡하게 조함수 왜 퓨리의 급수 전개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이게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이 수식을 얘기하기 전에. 자, 왼쪽에 한번 봅시다. 왼쪽에 사인 신호가 하나 있어요. 사인 신호, 신호 1이 있고 신호 2가 있습니다. 얘는 주기가 1이에요. 주기가 1이라는 건 주파수, 진동수는 역수니까. 얘도 역수니까 1Hz. 크기는 0.5예요. 지금 크기 0.5. 여기 요 크기가 0.5입니다. 그다음에 신호 두 번째 신호가 있어요. 얘는 주기가 0.1이야. 그럼 진동수는 10Hz가 되겠죠. 그죠? 크기는 1로 했어. 이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웅웅웅웅 거리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신호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1Hz랑 10Hz랑 두 개의 신호가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1Hz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중간중간에 10Hz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신호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실제에서는 이 초록색 신호만 보는 거야. 초록색 신호를 딱 보고 여기는
사인 1Hz, 사인 10Hz 두 개가 0.5 크기와 1 크기로 섞여 있네 라고 알 수 있어요? 보자마자. 이 두 개의 사인파가 딱 섞여 있고 크기는 몇, 주파수는 몇? 그게 못하잖아. 게다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깔끔하잖아 아주. 현실에는 어때요? 아래 빨간색처럼 노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호를 합친 다음에 내가 어떤 노이즈를 넣었어요. 매틀랩으로. 노이즈를 넣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신호처럼 계측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 사인파 두 개가 섞이고 노이즈가 좀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신호 딱 보고 아, 이게 사인파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사인파 특성 두 개. 크기는 0.5, 크기는 1.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모르겠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현실 세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처럼. 초록색으로 나와도 이 성분의 지금 특성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동적인 신호에 실제로 노이즈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우리는 뭘 하냐? 이 두 개의 신호를 가지고 어떤 우리 FFT라고 부르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퓨리의 성분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매틀랩의 함수로 있습니다. 우리 FFT.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도 이 FFT를 사용해서 우리 AI 실습할 때 이 FFT 함수를 활용해서 학습을 다시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해볼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초록색 신호를 가지고 내가 퓨리의 성분을 분석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짜잔. 보여요? 이 X축이 프리퀀시예요. 여기가 지금 1Hz입니다. 1Hz.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Hz예요. 크기 어때요? 크기. 0.5. 크기. 1. 지금 보세요. 1Hz인의 프리퀀시가 1Hz인 애가 0.5짜리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쵸? 다른 거는 없어요. 이게 개수예요, 개수. 그죠? 내가 퓨리의 급수적, 예를 들어 퓨리의 급수 전개를 했는데 요 다른 애들은 개수가 0이고 1Hz인 것만 개수 0.5, 10Hz인 것만 1 이렇게 딱 나옵니다. 두 개. 내가 이게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FFT 함수를 쓴 겁니다. 아, 그러면 보세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얘를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해보니까 다른 개수들은 다 0이고 두 개만 0.5, 1이다.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심지어 오른쪽에 빨간색처럼 보이는 노이지한 신호에도 우리 퓨리의 급수를 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좀 지저분해졌죠, 밑에. 왜냐면 노이즈 때문에 이 다른 항들도 값들이 생긴 거예요. 이 다른 이 프리퀀시, 다른 사인, 코사인 항에도 막 개수들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기 1, 여기 10Hz 성분만 크게 나오죠. 얘 크기가 딱 1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의 오차가 생겼죠. 딱 0.5는 아니긴 하지만 어때? 뭐 한 0.5, 6 정도? 그리고 얘는 뭐 0.98, 뭐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죠? 어때요? 이렇게 노이지한 거 안에서도 우리가 퓨리의 어떤 퓨리의 트랜스폼하고 퓨리의 급수 시리즈랑은 또 중간 과정에 적분 변환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거기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어떤 퓨리의 급수 전개를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인 코사인의 특성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낼 수 있다. 아,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계측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거야. 여러분이 어떤 AI 학습을 하는데 이 시간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성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컴퓨터한테 학습시킨다는 건 컴퓨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어. 가르칠 건데 이 시간 신호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쳐봅시다. 여기 빨간색 노이즈한 걸로 막 얘한테 학습을 시켰어. 그럼 얘가 컴퓨터가 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이 신호의 특성을 잘 못 배우겠죠? 그쵸? 이 신호의 특성을 얘가 잘 알아야 컴퓨터 잘 배울 거 아니야. AI는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특성을 잘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신호에서 바로 하는 게 학습이 잘 될까? 요렇게 밑에처럼 바꿔가지고 요 A라는 신호는 이거야. 가지고 요 프리퀀시 주파수 특성을 컴퓨터한테 가르쳐주면 더 잘 배울까요? 요 시간을 곧바로 학습시키면 더 컴퓨터가 잘 배울까요? 자명하죠, 그죠? 굳이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이미 대답하고 있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면 컴퓨터가 더 잘 배우겠죠, 그죠? 아무렇게나 학습시키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도 잘 가르쳐줘야 잘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배울 수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어떤 계측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더 그 모델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계측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어떻게 분석해서 AI에게 입력하느냐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계측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개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 퓨리의 시리즈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fx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라고 했어요. 알고 싶은 건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개수들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AK 개수 구하기 얘기할 거고 BK, A0 개수 구하기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다 같이 하진 않을 겁니다. 먼저 AK를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얘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의 급수, 개수 구하기, 직교성을 이용해서 구하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그젝트 세임이에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거 AK를 구하고 싶은데 AK가 몇 개야 아직? 무한대잖아. 그쵸? 무한대니까 그냥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 날려서 딱 한 개만 남긴 다음에 걔를 얘가 시계 형태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알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직교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퓨리의 급수 전개가 되는 요 기저들끼리 모두 다 직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양변에 i번째 코사인 기저 이 AK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을 다 날리고 싶은 거예요. 코사인 기저. i번째 코사인 기저니까 코사인 P분의 I 파이 X가 되겠죠? 이거를 곱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P dx 양변을 적분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럼 좌변을 보죠. 좌변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x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dx 그렇죠? 좌변이 이렇게 되고 자, 첫 번째 항에 2분의 A0 마이너스 P분의 P까지 코사인 그렇죠? 상순이가 그냥 앞으로 뺐어요. P분의 I 파이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거 뭐 시그마를 풀었으면 여러분들 뭐 알고 있겠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시그마를 좀 풀어 써보면 코사인 P분의 파이 X A2 코사인 P분의 2 파이 X 더하기 3의 코사인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P1의 사인 P분의 파이 X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무한대까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A1에다가 곱한 거, A1에다가 마이너스 P분의 P까지 코사인 P분의 파이 X에다가 코사인 P분의 I 파이 X를 곱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 딱 보면 이제 떠올라야 돼. 뭐랑 뭐랑 내적한 거야, 지금? 함수 얘랑 얘랑 내적을 한 거야. 그쵸?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기저들끼리 모두 직교한다고 했죠. 그죠? 그냥 0이 되겠네. 다시 두 번째도 어떻게 될까요? P분의 P 코사인 P분의 2파이 X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dx 이렇게 되죠. 그죠? 뭐 뒤에 점점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 번째가 나오겠네. 같은 애 P분의 P까지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교수님 갑자기 I 번째 왜 써요? 둘이 같은 애는 제곱되잖아. 얘는 안 지워지니까 쓴 거죠. 그죠? 뒤로 쭉 I 또 다음 번째 쭉 갈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1에 사인 P분의 파이 X에다가 코사인 P의 I 파이 X 쭉 B2까지 쭉 갈 겁니다. 그죠? 얘는 사인 파이 X에 코사인 P I 파이 X dx 쭉 갈 거야. 여기는 코사인이랑 같은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B에는 B의 I 번째, 교수님 같은 거 아니에요? B I 번째는 여기 뭐예요? 사인이잖아. 사인 코사인이 다른데, 그죠? 얘는 뒤에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다시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0 나옵니다. 그쵸? 얘도 0이죠. 코사인 함수니까 코사인 함수 지금 보면 추가 설명해주면 지금 주기가 2p네, 2p. t는 2p. 교수님 왜 t가 2p죠? 이렇게 할까봐. 자, 여기 보면 요만큼이 오메가잖아요. 저기 써줄게. 오메가는 지금 p분의 파이잖아. 근데 우리 오메가는 뭐라 그랬어요? t분의 2파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t는 뭐예요? 2p네, 그죠? t는 2p네, 그죠? t는 2p인데 주기가 2p인데 주기만큼 적분했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0이지. 사인 코사인 함수. 아니, 다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주기부터 주기까지 적분하면 다 위아래 대칭이니까 다 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하면 얘도 직기화니까 0이고 여기도 다 0이고 그죠? 얘는 사라지지 않고 여기도 다 0이고 그죠? 삼각함수끼리도 다 대적하면 직기화니까 0이고 얘도 0이고 뒤에도 다 0입니다. 고로 뭐만 사람 남아요? 공간이 내가 좀 쓸 때 공간 활용을 잘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코사인 다 0으로 날아가고 끝.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dx 어떡하지?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AI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사인 코사인 식이 있어요. 둘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저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AI 2분의 1에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코사인 P분의 2I 파이 X 플러스 1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잊으면 안 돼. 우리 구하고 싶은 건 요 AI다. 그래서 얘를 AI는 이라고 어떻게 쓰면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공간이 없다. 뒷페이지에 이어 써볼게요. 그럼 하나 추가해가지고. 자, 여기 뒤에 이어서 써보면, 그래서 AI 적분을 해주면, 그냥 적분한 거예요. 계산입니다. 그냥. sin p분의 2i 파이 x 플러스 x. 그래서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뭐 적분이에요, 여러분. 코사인 적분한 거야. 여기 p 넣고 마이너스 p 넣고 해가지고 빼면 되죠? 이렇게 해보면 p 넣으면 x에도 p 넣으니까 p에서 축축 해서 2i 파이 sin 2i 파이 적분하면 아니 적분한데 sin 2i 파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나? sin 이렇게 되면 2i 파이니까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다 뭐예요? 다 0이죠, 그죠? 0이고 p만 남겠네, p. 그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넣으면 뭘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p 넣으면 픽 되고 sin 2i 파이 마이너스 2i 파이 뭐예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2파이, 4파이, 마이너스 6파이 다 0이네, 그죠? 얘만 남아요. 마이너스 p. 고로 ai 2분의 1에 2p 그죠? 따라서 ai p 이렇게 됩니다. 좌변이 뭐였죠? 아까 b부터 p까지 fx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dx 이렇게 됩니다. 좌변이 이거였어요.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그죠? 잊으면 안 돼요. AI는 고로 P분의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x 코사인 P분의 I 파이 x dx다. 이게 식이 긴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전개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냥 곱해서 직결성 이용해서 0으로 날리고 적분하고 끝. 아무것도 없어. 그쵸? 근데 AI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i에다가 100 넣으면 i 100 구하고 1000 넣으면 i 1000 구하고 10,000 넣으면 i 10,000 구하고 할 수 있잖아. AI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BK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BK.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 BK를 구하고 싶으니까 아까 AK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여기서 한 개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 BK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 개 남기고 다 날아가게 만들어 주고 싶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에 i번째 사인기죠. 사인 p분의 i 파이 x를 곱하고 우리 직교성으로 내적으로 날려버려야 되니까 양변을 한다. 그쵸?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뭐 할 수 있어요? 내적 직교성 이용해서 항이 하나만 남겠네. 그죠? 이거는 지금 수업 시간은 지금 영상에선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A0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A0도 똑같죠? 다 날라가게 만들면 돼요. 다 날라가게. 얘만 남으면 돼요. 다 날라가게 어떻게 만들까요? 얘는 양변에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왜요, 교수님? 할까봐. 왜냐하면 B부터 P까지 아까 앞에 페이지 전개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얘도 0이고요. 그죠? 주기가 2파이잖아. 지금 요 코사인이.
그리고 얘도 0이 나옵니다. 그죠? 얘도 주기가 2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고 주기가 뭐지? 라고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잘 보면 이 주기를 구하는 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역수치한 거밖에 더 돼요. 내가 한 게. 주파수 역수치하면 주기입니다. 이제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다수가 여러분들.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전개가 안 되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학에서 공학 배울 때 그냥 간단한 개념들 바로바로 안 나와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보면 주기가 2파이고 마이너스 P를 피면 주기만큼 적분하는 거네? 0, 0 이렇게 좀 더 보는 게 빠르면 그 다음 생각은 여러분 다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계산이. 내가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더 그 계산이 빠를 텐데, 요런 보는 게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그 차이일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해가지고 하면 이 코사인 애들이 다 날라가겠네. 그죠? 코사인 1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다 날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만 남겠네. 얘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를 퓨리에 급수 전개를 할 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절을 정하고 그 앞에 있는 개수의 합으로 얘를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저거 급수 전개를 왜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주기성으로 분석하기 쉬운 함수 사인 코사인으로 얘를 조합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가 출발점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요 개수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개수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A0, AK, BK 이렇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식을 보면 어우 복잡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요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개수들이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중간에 들어간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급수 전개를 하면 내가 임의의 신호가 들어와도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제를 하고 이제 수업 마칠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보세요. 파란색처럼 생겼어요. 이게 지금 삼각함수처럼 생겼어요? 사인 코사인처럼 생겼나요? 아니죠. 전혀 생뚱맞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fx는 뭐 여기 범위에서는 0이고 여기 범위에서는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예제는 우리 한번 그 현장 강의 시간에 좀 더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결과만 한 번 더 보여주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이 앞에 보이던 이상하게 생긴 fx를 퓨리에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죠. 그렇죠? 기절을 내가 기절을 3개까지만 썼어요. 기절을 3개. k는 1, 2, 3까지 3개를 쓰면 이렇게 생겨요. 내가 이 시그마 k에다 1, 2, 3 넣은 거야. 이렇게 생기고 8번째까지 되면 이렇게 되고 25번째까지 되면 이렇게 되고 1000번째까지 더하면 어때요? 얘랑 점점 비슷해지죠? 이게 10,000번째까지 가면 더 비슷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뾰족뾰족한 거 왜 그래요, 교수님? 이거는 깁스 현상이죠?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요 나머지 예제랑 조금 중간에 빠진 부분들, 내가 넘어간 부분들은 현장 강의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죠. 안녕.